KF-21 전투기 UA 30조 계약. UAE 대통령에 이어 협상단 입국. 러시아 파견된 북한군 전방 배치. K방산이 수출 호조를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외연을 더 넓히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면담하며 방산 수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에서 26일 양일간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위해 입국한 주인도네시아 다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면담을 갖고 방산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남아 및 중동 지역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함이다. 또 방산뿐 아니라 방산과 연계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5일 진행된 인도네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약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조건과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우리나라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진행된 UAE 대사 면담에서는 지난해 1월 양국 정상 간 경제외교를 통해 시작된 군함, 유도무기 등 방산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진행된 사우디 대사 면담에서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수소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걸프협력회의, GCC,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무기류 등 관세가 철폐된 우호적인 여건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 최근 방산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라는 전담 조직을 산업부 내에 신설했다.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에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조 원 이상 민관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수출 최일선에 있는 주재국 대사들과 현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 안보 칼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소동의 의미와 대책. 지난 10월 28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 내 최종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날 보도하였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를 완전히 분해해 각종 상황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이만 23년 6월 5일부터 금년도 10월 8일 사이에 비행 이력 등 238개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10월 8일 데이터 외에는 전부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영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합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무인기가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각각 정치선동 오물을 살포했으며 살포 계획에 따라 계획한 위치에 도달하면 비행 조종 모듈이 살포 기구에 신호를 주게 설계됐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이뿐만 아니라 10월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그래픽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비행 경로는 백령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상승해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동일 경로를 따라 백령도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었다. 계속해서 국방성 대변인인 주장하기를 북한이 제시하는 결과에 대해 확정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은 수거된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선동오물 살포이며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체,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비라 살포를 주장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환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지난 10월 8일 김정은이 남북 접경 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타국이자 적국이라고 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통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단일 대오의 통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본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갖은 도발을 자행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들의 도발 행위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6차례나 실시한 핵실험 도발이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첫 번째 핵실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6회나 행하였다. 7차 핵실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간부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둘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 -19형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2km 거리를 5156초, 85.9분, 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은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타격하려는 목적이다. 셋째, 오물풍선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에 첫 살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회에 걸쳐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한국 사회 교란 비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오물풍선을 주기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선 최근 오물풍선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을 자극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 목적이다. 넷째,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 방벽 설치 및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이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방벽 설치 작업을 벌여왔다. 방벽은 전차의 이동과 군인, 주민의 탈북을 막는 용도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지난 10월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다. 11월 1일 외신 보도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렀고 선발대가 대부분 사망의 한 명만 생존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생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하였다. 북한군 파병 행위는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러시아의 파병대가, 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물론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신의 무기와 기술 지원 등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첫째,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한 한미 길 우호 강화 협력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한반도 위협 대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민관군의 총화 단결이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국론 분열에 처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주축이 되고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대북방송 확대 등 다양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등 차단으로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북한군에게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북한에도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게 해야 한다. 넷째, 군인에 대한 사기 함양과 복지 증진이다. 최근에 초급 및 중간 간부들의 전역이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초급 간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